주요 20개국 G20,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파리클럽 회원국이자 전세계 12위 경제대국 대한민국. 그런데 사실 그 누구도 1945년 광복한 신생국가가 한 세기도 되지 않아서 이런 번영을 누리리라는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은 어떤 과정을 통해 정식 국가로 거듭나 오늘날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광복 직후 남북이 갈라진 상황에서 단독 정부 수립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조력 국가는 또 어디일까요? 이번 편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고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한반도는 열강에 의해 양분되어 남쪽은 미군정이, 북쪽은 소련군정이 들어섰고 한민족은 신탁 통치 이후 들어설 정부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간 어떤 세력이 들어서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이승만은 한반도 내에 공산주의 단독 국가가 들어서는 것을 두려워하며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열강들은 한반도 내의 문제보다 유럽 전후 복구와 독일, 일본 처리 문제에 더 힘을 쏟고 있었죠. 그런데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던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대한민국 단독 정부를 지지한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지만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국가, 유엔에서 유일하게 권리는 있되 의무는 없는 국가, 바로 바티칸 시국 교황청이었습니다. 1947년 8월 교황 비오 12세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도 되기 전에 패트릭 번 주교를 외교관 특사로 한국 과도정부로 파견합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19일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합법적 독립국가로 인정한다고 발표합니다. 이는 유엔 승인 이전 유일하게 한국을 국가로 승인한 사례입니다. 이승만은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지만 교황청 외교의 힘을 잘 알고 있었기에 바티칸을 이용해서 대한민국 단독 정부를 하루빨리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1호 여권을 독실한 전주교 신자인 장면에게 발급합니다. 그리고 그를 유엔 특사 및 바티칸 특사로 파견합니다. 임시정부 때부터 외교 독립운동을 펼쳤던 이승만은 유럽 및 남미 국가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가톨릭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장면에게 한반도 북쪽 정부는 종교의 자유가 없다는 사실을 강하게 어필할 것을 주문했죠. 한국 특사단 소식을 들은 260대 교황 비오 12세는 교황청 외교 업무를 총괄하던 조반니 몬티니 대사와 프랑스 주재 교황대사 주세페 롱칼리 대주교를 시켜 한국 대표단을 적극 도우라고 명합니다. 훗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도운 프랑스 주재 교황대사 주세페 롱칼리 대주교는 바로 261대 교황 요한 23세시고 당시 바티칸 외교장관 조반니 몬티니 대사는 262대 교황 바오로 6세이십니다. 특별히 롱칼리 대사 훗날 요한 23세 교황은 장면 특사를 만난 뒤 각국 대표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했고 1948년 12월 12일 오후 5시 15분 정부 수립 4달 만에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로 승인받게 됩니다. 이승만은 교황청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주한 교황청 대사관을 대통령의 거처 경무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합니다. 교황청과 대한민국의 특별한 관계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교황청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이후 물자를 지원했고 264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84년과 1989년 두 차례 대한민국을 방한 바티칸에서만 거행되는 시성식을 이례적으로 바티칸 바깥에서 거행하였으며 2014년 266대 교황 프란치스코가 대한민국을 방문하여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로하며 국민 가슴 또한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가장 적극적 외교 지지를 표현하는 국가이기도 하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던 신생국가 대한민국에게 적극적 지지를 아끼지 않은 작은 나라. 이제 대한민국은 그 은혜를 톡톡히 갚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전주교회가 바티칸에 납부하는 분담금은 아시아 1위, 세계 9위에 해당합니다. 코로나 시국에는 한국교회 이름으로 노숙인들을 위한 백신을 바티칸에 보냈고 바티칸 근교의 로마 불황인들에게 제공하는 무료급식 또한 한국교회의 예수의 꽃동네 수녀회에서 맡고 있습니다. 또 2022년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바티칸 성직자부 장관이 임명되기도 했죠. 대한민국과 교황청이 갖는 특별한 인연,
앞으로도 두 나라 간 맺어갈 외교적 성과를 기대합니다. 미카엘의 잡박사전이었습니다.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